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딱 정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연락하는 행위. 카톡, 그다음에 요즘 SNS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 수십 통 막 날리는 거, 그런 거 행위 안 됩니다. 네 번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막 물건을 보내요. 꽃다발 보내고 집 앞에 막 선물 같은 거 보내고 관심 좀 끌어달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 근처에 와서 집 앞에 있는 이렇게 화분을 막 깨부시고 가거나 현관문을 부셔놓고 가거나 손잡이를 이렇게 부시거나 아니면 보면 놀랄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5가지 행위를 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황진이 짝사랑 이야기 아세요? 옛날에 황진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예쁜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기생은 아니고 처음에는 어염집의 예쁜 교수였는데 옆집에 사는 총각이 황진이가 너무 예뻐서 짝사랑해서 매일같이 그 담 밑에 와서 흠모를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황진이가 죽은 총각 상여 나가는데 저고리를 벗어서 줘요. 왜냐하면 상여가 황진이네 집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고리를 벗어서 주고 그 이후로 이제 황진이가 기생이 돼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열렬한 짝사랑의 전형, 순수한 사랑의 화신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짝사랑하는 사람 집 창가에 앉아서 세레나다를 부르거나 집 앞에 찾아가서 꽃다발을 전해주거나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연인이 그만 만나, 우리 헤어져,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별 통보를 하면 그 상대방은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아가서 매달리고 애원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부부들한테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혼한 이후에 전처나 전남편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 합치자,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문 앞에 찾아와서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때로는 폭행을 하거나,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혼한 전처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부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안전한 이별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든 아니면 교제 기간에 길고 짧으면 상관없이 어느 정도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거나 영원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만났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이혼했다고 그 옛날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전부인 남편을 찾아가서 미련이 남아서 또 다시 만나자, 합치자 이렇게 막 추근대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일방의 이별을 통고하였거나 법적으로 이혼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면서 괴롭히면서 애교를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지 말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다시 합치자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하면 무섭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로 찾아오고 전화를 수십 통 하고 문자나 카톡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러한 도가 지나치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도 없이 전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한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 아니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하자는 걸 이유로 또다시 접근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거하고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전화나 문자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이 스토킹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찾아가면 다 스토킹이 되나요? 전화하면 다 스토킹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딱 정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안 됩니다. 세 번째,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연락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 그다음에 요즘 뭐 SNS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막 수십 통 막 날리는 거, 그런 거 행위 안 됩니다. 네 번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막 물건을 보내요. 꽃다발 보내고 집 앞에 막 선물 같은 거 보내고 관심 좀 끌어달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 근처에 와서 집 앞에 있는 이렇게 화분을 막 깨부시고 가거나 현관문을 부셔놓고 가거나 손잡이를 이렇게 부시거나, 아니면 보면 놀랄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5가지 행위를 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이나 예전에 부부였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대상이기는 한데, 요즘 또 층간소음 대단하죠.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랫집 싸우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 싸우는 집도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제는 막 윗집에 쳐들어가거나 아랫집으로 쳐들어가거나 막 가서 막 문 두들기고, 막 뉴스에 보니까 어떤 집은 거기에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던지고 막 이러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괴롭히면 그것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 괴롭힌다, 그러면 웬만하면 스토킹에 걸립니다. 옛날에는 짝사랑하면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스토킹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적극적인 여자분들이 남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뭐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사랑해서 관심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 연락한 건데 그게 무슨 스토킹이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토킹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른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짝사랑하거나 누구를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 엄격하게 여러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